그러나 무슨 주식에 투자하든 장기 투자하든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거나 남들 돈 버는 거 부러워하며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알지도 모르는 것에 투자하면 여러분도 최근 국장에서 떠들썩한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에 강하게 반등했던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들어 FOMC 회의를 앞두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JP모건에게 인수되면서 위기감이 사라지고 ISM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며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화된 경기 침체 우려감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졸출 구인 보고서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일자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슈가 사라지자 팩 웨스트 뱅크와 웨스트 얼라이언스 뱅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 6월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 나오며 시장의 공포감이 커져 국채 금리는 크게 하락하고 미국 증시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2.66% 하락해 27.42달러로 마감했으며 스윙 계좌에서는 TQQQ가 아직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아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화요일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너무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해 스윙 계좌의 비중을 늘리고 싶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유한 수량만 홀딩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개장 전에 졸출 구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3월 졸출 구인 보고서는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959만 개로 발표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예상보다 빠르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는 1.6개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팬데믹 이전에 1.2개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고 나서 현재의 은행 위기가 거의 끝나고 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지역 은행이 폭락했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팩 웨스트는 4월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3월 초에 자금 유출 이후 예금이 안정됐음에도 공매도 세력들은 자산부채 불일치와 무보험 예금으로 인한 리스크를 명분으로 지역 은행들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S3 파트너스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은행 ETF인 KRE의 미발행 주식에 대한 공매도 비율은 일주일 전에 74%에서 현재 96%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월가 기관들은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부실한 지역은행을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리고 시장의 공포감을 주입시키며 조정의 명분을 만들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압박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은행 문제 이외에도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6월이 다가올수록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1년물 미국채에 대한 CDS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닛 옐런뿐만 아니라 전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와 월가의 대표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드러큰 밀러까지 미국의 디폴트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단지 단기적인 소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에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기업 실적 발표에 빠져있을 때부터 6월이 다가올수록 부채 한도 이슈가 대두되고 기관 세력들은 이를 주가 조정의 명분으로 삼을 거라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는 기축 통화국으로서 필연적인 정치 문제일 뿐이지 투자하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6월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잘 타협해서 별일 없이 넘어간다 해도 앞으로도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것을 운운하며 주기적으로 시장의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투자 몇 년 하다 말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건데 앞으로도 계속 마주할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은행 문제,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 더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미들에게
상업용 부동산이 경기 침체에 대한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소개됐는데 2달이 넘도록 별일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은행들의 대출 비율이 높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 지역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저는 이로 인해 시장이 대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순간부터 재무부와 연준 등 당국에서 이미 매뉴얼과 대처 방안을 세웠을 것이고 3월에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처럼 유동성을 풀고 빠르게 대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모두가 예상하고 경고하는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월가에서 몇 달째 떠들고 있는 지역은행 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 부채 한도 문제는 모두 단기적인 노이즈이며 시장 조정의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면 월요일엔 위기가 끝났다고 했다가 화요일엔 위기가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희일비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4월부터 국장에서 에코프로를 대장으로 한 2차전지 섹터가 끝없이 폭증하자 장기 투자한다던 서학개미들과 유튜버들이 배아파하며 미국 주식을 내다 던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도 빅테크, TQQQ만 외치던 서학개미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자 TMF, BNKU, 라브와 같은 각종 레버리지 ETF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 투자한다던 개미들이 결국 못 버티고 떠날 때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TQQQ나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고 채권이나 은행 주식, 바이오 주식, 2차전지 주식은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채권이나 은행 주식, 그 어떤 주식 투자도 존중하고 심지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시장의 대폭락을 생각해서 SQQQ에 투자하는 것도 존중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것도 존중하고 스윙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 같은 단기 매매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무슨 주식에 투자하든 장기 투자하든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거나 남들 돈 버는 거 부러워하며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하면 여러분도 최근 국장에서 떠들썩한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저나 다른 유튜버들, 투자에 대한 관한 책은 참고만 해서 공부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비판 없이 맹신해선 안 됩니다. 이제 FOMC 회의 이후 애플의 실적 발표, 고용보고서 발표 등으로 시장이 또 시끄러워질 텐데 이런 단기적인 소음에 집착하지 말고 화창한 봄날씨 즐기며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